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개 그 단체가 2010년부터 공약평가 운동을 약 9년간 좀 실시해 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왔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교육감 그 선거 시즌마다 이제 특정 후보를 그 단체들마다 지지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느 후보들도 지지하지 않고 그 후보들의 공약을 잘 평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서울 시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도 해당 후보들에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2가지 항목의 교육 공약 영역을 설정해서 그분들 캠프에 보내서 구체적인 그 입장 정리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온 그 문건 자료를 취합해서 1차 정리를 좀 저희들이 했고 그 후에 6월 1일 후보들을 초청해서 관련된 영역에 대한 답변, 서면 답변 내용들을 점검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들을 진행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 교육감 후보들이 뭐 난립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또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좀 등장해서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3명으로 정돈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후보는 박선영 후보의 경우는 답변서를 보내주지 않았고 또 초청 토론회에 참석도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두 분의 그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박선영 후보는 불가피하게 언론과 공보지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약평가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서열화를 시키거나 혹은 점수를 매기면 안 된다는 그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학점식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영역별 서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좀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유권자들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쉽게 정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6개 단체 대표자들이 관련 내용을 좀 발표한 것인데요. 사교육걱정상 김태훈 운영팀장께서 처음 발표하시고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께서 그다음 그리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께서 발표하시고 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조영 대표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또 이제 대답으로 같이 좀 참여를 하시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이제 결과 발표 내용들 그 기자회견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질의응답 받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훈 운영팀장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서울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교육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오늘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5월 14일에 저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출범을 했고요.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서 답변서를 받았으며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6월 1일에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답변서와 토론회 답변 내용을 총망라해서 오늘 최종 결과를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저희가 타당성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3가지 기준을 설정했고요. 12개 영역에 대해서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 이렇게 서술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에는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달 후보의 경우에 줄서기 교육 문제 해결과 고교 입시 추첨제, 수업과 평가 혁신 관련된 공약 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또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 인권 등에서 공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조혜연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 인권, 또 학원 휴일 휴무제 등에서 공약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 줄 세우기 관행이나 진로 직업 교육, 고교 입시, 사교육 대책 영역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자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고 저희 시민선택에서 수차례 공약 요청을 했음에도 자료를 보내지 않아서 저희가 공개된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고요. 그동안에 이러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평가 영역의 구체적인 부분은 12개 영역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12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합평가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혜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박선영 후보의 경우에는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혜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하거나 보통인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어떤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공약 영역들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서술식 평가 종합 평가 결과는 참고 유인물의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는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보다는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 해소 관련해서는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 조기 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놀이 형태에 한해서는 허용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공약들로는 조영달 후보는 줄 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는데요. 또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 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겠다라든지 또 과학고 영재고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라든지 하는 관점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입장이셨고 또 교사별 평가나 학점제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실 수업 혁신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공약들로는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된 공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고 또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의지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에 교권이 우선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함으로써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혁신학교 경우에는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에 대해서 현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을 보여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7페이지부터 유인물 7페이지부터 구체적인 공약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요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달 후보의 경우에 첫 번째 영유아 고통 해소의 경우에는 영유아 영어 교육이라든지 영유아 학습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의지는 있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놀이교육은 놀이 중심은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다소 보여서요. 좀 문제 의식은 분명하지만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적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어서 보통이다라고 저희가 총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 세우기 관행에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라든지 또 학교에서 평등하게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라든지 학교가 사교육 기관화하는 것에 대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타당하게 나타난 점을 들어서 적절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 수업과 평가 혁신의 부분에서는 또 역시 드림 캠퍼스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이 나타나 있고 지식 공동 수업이라든지 이런 평가 체제에 대해서도 후보의 어떤 고민과 인식이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면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진로 직업 교육과 특수 교육에 있어서는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현실의 어떤 요구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침체되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 교육과 기회 균등과 관련해서는 학습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타당성이 높은 정책을 내놓았고요. 또 고른 교육 안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며 기초 역량 보장제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어떤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기초 역량 보장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의 어떤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 인권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는 일학교 일변호사제 추진이라든지 어떤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의식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학교 권한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학교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어느 만큼은 학교에서 판단을 하고 어느 만큼은 교육지원청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혼선이 좀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준점이 좀 미흡하고요. 또 학생 자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권에 대한 좀 우선을 좀 둠으로 인해서 학생 자치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약간 부족했다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통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학원 정보 공시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라든지 학부모 보호센터
통해서 학부모의 불법적 운영을 막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인식이 좀 타당한 인식이 보였고요.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학원 휴일 휴무제 등에서 원론적인 공감 이외에 구체적인 면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보통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덟 번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부분에서는 현장 출신의 교사 출신의 부교육감을 신설하겠다라는 좀 다소 새로운 정책도 보였습니다만은 관련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형 공모제,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보다는 별도의 교장 자격 연수 과정을 개설하겠다라는 그런 투트랙 제도를 발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는 더 이상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원 전문성과 책무성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참여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에서는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후보의 의지가 돋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를 멈춰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통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열 번째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고교 체제에서는 외고 자사고를 존속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 자사고를 존속하더라도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외고 자사고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또 과학고 영재학교 등도 별도의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운영 방식보다는 어떤 위탁 교육을 하는 일반 학교에 소속을 둔 학생들에 대해서 위탁 교육을 하겠다라는 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교 체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11번째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드림 캠퍼스라든지 에듀네비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성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보통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관료주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행정이 교육을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후보자의 인식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 업무 관행 개선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 등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통이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네, 제가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 인식은 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또 후보 초청 토론회 때 발언도 일관성이 있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좀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왔던 그러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들을 좀 나열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 자사고 외고 추첨제와 같은 것들이 이번에는 누락됐던 것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에 이 공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행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후보께서 제시했던 공약 중에 좀 적절했던 것들은 좀 수업과 평가 혁신, 또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 또 학원 휴일 휴무제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 관련해서는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 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학생 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또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유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이라던가 줄 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또 부패 척결 관련 공약들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 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의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고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와 같은 고입 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 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엔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면서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및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의 영유아 고통 해소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보육 관련된 문제 의식이나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영어 교육을 포함한 영유아 조규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 및 대안은 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이라던가 또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설 증설한 부분들, 또 학급당 유아수가 높은 과밀학급을 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에서는 정책 방향성의 구체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사교육 및 조기 교육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영어 교육 문제 해결, 또 사교육 억제 정책을 통해 조기 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답변 등은 구체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줄 세우기 관행 해결과 관련해서는 줄 세우기 학교 관행에 대한 문제 인식이 좀 매우 부족하고 교육과정 해결로만 이에 접근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추진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또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 방안과 같은 그런 교육과정 개선에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 매우 좀 이렇게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수업과 평가 혁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이 해왔던 부분들, 질문 만들기, 학생이 설계한 협력 수업 만들기, 또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수업 발표회 확산, 협력 종합 예술 활동 확대, 또 교원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원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같은 이런 타당성 있는 방법들이 좀 제시되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현재 침체되고 있는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금 지역사회와 갈등을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미설립 7개 자치구 내에 또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공약이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또 책임 교육과 교육기회 균등과 관련해서는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 지원 전문교사 배치 방안, 또 학습 도움센터를 25개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 또 초등 3, 4학년 기초 영어 교육 강화 방안 같은 것들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서울시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이 갖고 있는 진단 보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 검증부터 좀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학생 안전과 인권 관련해서는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좀 명확하고요. 또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고 교권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공약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조영달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장이 종결하고 또 그 이외의 것은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역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할해서 맡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확인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학원의 불법적인 운영 대책과 사교육 감소 방안에서 문제 인식은 좋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없고 있어도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학원의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 또 학원 유일 휴무제의 경우에 어떤 불법 운영에 대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다만 학원 유일 휴무제에 대한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과 관련해서는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찬성을 보였고 또 일반 학교 확대에도 좀 찬성 입장을 보인 점에서는 좀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성과급제라든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타당하고요. 학부모 평가에 대한 지적도 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고 교권 침해 관련해서 좀 개선 방안의 구체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에서 좀 보통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관련해서는요. 혁신학교 질적 심화의 방향성이 학교 자치 확대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통합 지원 강화 또 학생 자치 확대로 설정된 부분 또 그 혁신학교 신규 추가보다는 그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들을 좀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학교에 부분적이고 좀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 같은 거는 좀 타당하고 구체성이 좀 있는 전략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전략들이 좀 부족하고요. 이런 점에서 좀 보통이다라고 좀 저희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좀 이렇게 좀 보통이다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요. 고교 사회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좀 타당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타당하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약하고요. 또 외고 자사고 국제중을 일반 학교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국가교육회의에 좀 맡기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고교 전형 고입 전형 개선에서 그동안 후보께서 좀 교육감 시절에 제시했던 추첨제와 같은 방식을 이번에 좀 누락시킨 점은 좀 그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저희가 보통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했습니다. 11번째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던가 좀 문제 의식이 좀 부실하고 공약에 대한 구체성도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어떤 그 개선의 어떤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보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현직 교육감 경험을 살려서 산무 무상급식에서 나아가서 오무 무상급식 확대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산무 급식도 지금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무 도입까지 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교육 행정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는 현직 교육감의 어떤 4년간 그 교육감으로서 4년간 교육행정 관료주의 해소 및 부패 방지에 대해서 인상적인 실적들이 좀 보이지 않는 점, 현재 17개 교육 중에서 12위에 머물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 의지가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지점에서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미흡하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직 선발 시에 현장 근무 실태 평가라든가 논술 심층 면접 강화 같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공약들을 좀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전문직과 승진의 연결고리를 좀 차단하는 지점들 또 일반직 행정 관행을 좀 개선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공약들이 보이지 않는 지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미흡하다 판단하는데 좀 기준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조희연 후보 교육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선영 후보의 교육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서 구체적인 공약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관한 평가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박선영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 중에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공약은 교육환경 시설과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최첨단 학교 시설인 신뉴딜 학교 환경 개선
학교 개선 사업으로 화장실, 도서관, 급식실 등을 선진국형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서울형 최첨단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AI에 기반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미세먼지 방지 최첨단 공조 시스템과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 학교 성면 드라이비트 시설 교체 등 각종 위험 시설을 개선하겠다,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또는 구청 단위로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고 공동 조리로 안전 제고와 급식 질 향상 등을 추구하겠다는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또한 미흡했던 공약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영유아 고통 해소와 관련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 선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유초중고와 대학 간 협력을 위한 미래서울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지점에서 영유아 조기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유초, 중고, 대학 간 입시제도 및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문제의식이 일면 일리는 있다고 하겠으나, 미래서울교육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인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워 미흡한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줄 세우기 관행 해결과 세 번째 수업과 평가 혁신에 관련해서는 제시된 공약안을 열심히 뒤져보았지만 상대적으로 해당되는 공약을 찾기 어려워서 누락되었습니다. 네 번째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근거는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을 제시했고 특성화고 지원율 하락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 최첨단 특수학교 설립과 AI 기반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 역시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예산 확보 방향과 추진 이행 계획을 관련해서 확인할 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책임교육과 교육기회 균등 역시 미흡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초중고학생 대상의 학력평가를 치르는 방식이 이미 오랫동안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판단되고,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상 최상위 학력 시장 방안과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 1, 2학년 영어 수업은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공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학대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고는 있지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부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과거와 같은 학력평가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학습 부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보통이었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 안전과 인권입니다. 세빛학교, 교육청 직속의 스쿨폴리스제, 스마트 안심 귀가 서비스, 폭력 전담 변호사 지원 체제 확대 등 학교 폭력 현황과 관련된 공약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구체성 있게 발견은 되었으나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해결 관련 고충과 갈등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문제의식과 고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학생 인권 관련 공약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교육 대책입니다. 이 역시 미흡한 공약이라고 판단했는데 근거는 초등 1, 2학년 영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 선택은 국가교육과정을 학교장이 위반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또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와 교육 지원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원의 전무성과 책무성 향상 부분입니다. 교사 유급 연구 학기는 의미 있게 지적되었지만 모든 후보가 제시해서 특별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교장 공모제에 대해 전교조의 놀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육감 후보로서 편협한 시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권 강화 3대 법안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미흡한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홉 번째,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입니다. 혁신학교가 기존의 교육개혁이 보여주지 못했던 단위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보여준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혁신학교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단순 정치적 접근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공약이라고 평가했으며 관련한 상응할 만한 대책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에 관련해서인데요. 학교 선택국만 보장하고 배정 방식을 밝히지 않아서 앞선 정책들과 같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심각하게 문제되거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1번째,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제시했던 것처럼 보통이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만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이행 계획에 관련해서는 실행 방안을 찾기 어려워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정보청으로 행정효율화를 추진하고 서울교육개발원을 신설하겠다는 등의 행정효율화 추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이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같이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 등과 같이 투명성 강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반면 부패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 역시 언급한 바 없어서 미흡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 그 세 후보의 그 공약 평가 결과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약간 여기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2페이지에 조희연 후보는 이러이러한 공약이 적절하지만 반면에 미흡한 공약도 있다라고 했을 때 미흡한 공약 중에서 사교육 대책 영역 공약은 미흡한 영역이 아니고 보통이다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고 네. 다시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또 학부모 단체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그 관련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거나 보통으로 나온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걱정하기로는 그 4년 전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만 해도 뭐 장밋빛 청사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이 교육감이 되면 좀 나아지겠구나 하는 전망과 기대를 좀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세 분의 그 교육 공약을 좀 살펴보니까 현상 유지 그리고 또 좀 미시적 변화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제 그 서울 교육의 해묵은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후보구나 또 그런 공약이구나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질 않는 부분이 많아서 참 이 후보들이 그 교육감이 될 때 이 서울 교육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또 우리 교육단체들은 어떻게 그 후보들을 견인해 가면서 교육감을 견인해 가면서 서울 교육의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좀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그 평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와 관련된 대책을 좀 세울지 좀 판단해서 시민들과 함께 발전된 서울 교육을 위해서 일하도록 저희들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